스탠리 데이비스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수수께끼를 푸는데 도움이 될 어떤 어려운 힌트를 찾기 위해 다시 일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현실은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스탠리는 스캔들과 잘못된 의사소통이 없는 가족과 함께 익숙한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 살았지만 리베커 데이비스는 운명적인 어느 날 그 부동산에 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 씨는 사라졌고 공동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탠리의 아버지 플로이드 데이비스는 행복한 결혼 생활 15년을 회상하며 아내의 죽음을 애도했다. 설명할 수 없는 부재에 대한 노인의 괴로움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됐다. 스탠리의 어머니의 실종으로 인해 그는 그녀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찾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경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력을 정의하는 사건은 그의 어머니 실종을 둘러싼 미스터리였습니다. 스탠리가 경찰에서 수년간 복무한 것은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비밀 사실을 중심으로 한 이상한 요소는 스탠리의 손목에 있는 커다란 하트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실종된 그의 어머니도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었습니다. 스탠리가 익명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일일 보고서를 공들여 검토했을 때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크 스탠리는 헌신적인 경찰관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료와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이 산만해지고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메간 가르시아 조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동료처럼 대해준 스탠리는 미소를 지으며 용기를 다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메건은 자기와 함께 들어온 아기가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스탠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노숙자가 2명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직 경찰관의 보고에 따르면 쓰레기통 옆 캐리어에 아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메건이 말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스탠리는 의자에서 일어나 조수를 따라 당번 근무장으로 갔습니다. 메건이 대답을 들은 경찰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확실히 아기띠는 비어 있었습니다. 스탠리는 불안으로 가득 차서 미첼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온 사람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특정 표시에 대해 그들이 린다와 로라라고 이름을 붙인 특징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송인을 넘겨주고 떠났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경찰관은 가능한 한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스탠리는 실망스러운 한숨을 쉬고 전화로 갔습니다. 신생아를 고아원에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그가 더 말하기도 전에 당직 장교가 잠깐만요 데이비스 씨라고 소리쳤습니다. 거지 중 한 명이 손목에 하트 모양의 두더지 스탠리와 비슷한 이상한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깨달음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는 너무 목이 마르고 현기증이 나서 옆에 물 한 잔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메건은 형사에게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즉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스탠리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우연의 일치는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그의 어머니가 그날 일찍 경찰서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여전히 스탠리는 왜 그녀가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왜 노숙자로 보였는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을 찾아드나 아기를 경찰서에 데려온 엄마를 찾는 것이 의심을 누그러뜨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스탠리는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말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플로이드 데이비스는 주의 깊고 현실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내 어머니일 수도 있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아들아, 내 어머니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반대했다. 어쩌면 어머니가 수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찾는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니? 자신이 새로 발견한 지식이 자랑스럽진 않더라도 스탠리는 역에 도착한 여자의 비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어머니처럼 깊은 감정을 느꼈다. 슬프게도 그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고
그가 미스터리를 알아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아기가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텔리가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매건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분유를 사기 위해 서둘러 약국으로 갔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기에게 먹이를 준 후 매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가보세요. 스텔리는 유아를 돌보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를 가슴에서 느꼈습니다. 스텔리는 매건에 대한 부드러움과 존경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텔리는 항상 매건에 대해 큰 열정을 느꼈지만 그들의 관계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걱정과 직장 연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감춰진 감정 때문에 결혼한 적이 없는 28세의 스텔리는 부서에서 헌신적인 총각으로 간주되었으며 스텔리는 자신을 로러라고 밝힌 두 여성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린더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가 아기를 경찰서로 데려갔기 때문에 자신이 경찰서 근처에 거주해야 하고 자신의 경찰서 관할권에 속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추론했습니다. 스텔리는 소외 계층을 돕는 자원봉사단체에 가서 그는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노숙자였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성에 대해 설명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기꺼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린더와 로러의 여성입니다.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은 계속해서 거리 끝에 주차되어 있는 버려진 캐러밴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스텔리는 심장이 쿵쿵 뛰면서 이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본능을 믿었습니다. 만약 그가 착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스텔리는 캐러밴 집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또 다른 실망을 위해 몸을 굳혔지만 캐러밴에서 나오는 한 젊은 여성을 보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당신을 찾는 시간. 스텔리는 소리를 지르며 그의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녀를 안아주려고 애쓰는 정신이 나간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고 그 후 그녀의 몸에서 전구가 꺼졌습니다. 그녀의 생각에 뭔가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여자는 속삭였다. 아들은 그녀의 아들 손목에 그녀와 같은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감정의 물결이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지나고 연결이 찾아온 느낌이 들었다. 좀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그들은 캐러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친구 로러는 스텔리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베커 데이비스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리베커가 어렸을 때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스텔리의 아버지와 결혼했지만 그녀는 그 지역에 농장을 사고 싶어하는 방문 사업가 리처드에게 반했습니다. 리베커는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 부유한 사업가와의 관계에 빠져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당시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사랑 레베카가 가족을 떠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순간의 열기 속에서 그녀는 경찰 수사관으로서 남편과 슬프게도 리처드와 레베카의 삶 뒤에 있는 12세 아들은 3년 후 그의 회사가 파산하여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폭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레베카는 학대하는 남자친구에게 실증이 나고 결국 집이 없게 되었습니다. 레베카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하고 유인물을 요청할 의향이 없었는데 슬프게도 그녀가 강도를 당했던 것은 이 취약한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녀의 수호천사 로러는 강도들이 그녀를 구타하고 그녀를 남겨둔 후 캐러밴 집 근처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거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레베카 집으로 데려다준 로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리베커는 강도 사건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상처로 인해 기억 상실증을 겪었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자신의 이름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로러는 편의상 그녀의 새로운 동반자를 린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고난과 고민을 감당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두 여자는 서로를 격려하며 어느 날 아침 쓰레기통 근처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두 사람의 삶은 아마도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캐러밴에서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기의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텔리는 어려운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안식처로 변한 캐러밴에서 몇 년 동안 그녀와 화해하려고 노력한 끝에 마침내 그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스텔리는 오래지 않아 아버지에게 전화로 멋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베커는 당연히 플로이드의 반응에 대해 걱정했지만 플로이는 오랫동안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플로이는 리베커가 이미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스텔리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경찰서로 돌아오면서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지만 메건 자신은 훨씬 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나는 고아원에서 자란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결심했고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즐겁고 민감한 눈물이 스텔리의 눈에 번쩍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초기 걱정 사무실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는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텔리는 너무 감사해서 메건을 강하게 포옹하고 부드러운 키스를 했습니다. 그는 메건이 오랫동안 그녀와 함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은밀한 애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리치와 메건은 함께 사랑스러운 가족 생활을 하고 있었고 리치에게는 자신을 떠나는 것을 결코 고려하지 않을 세계 최고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계시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알람 시계가 깊은 잠에서 깨어난 지너 허넨데즈 그녀는 추위에 몸을 떨었고 침대에서 나오기를 꺼려했지만 피로를 풀기 위해 어머니의 오랜 병 때문에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진어는 라이징에 익숙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요법의 일환으로 진어는 아픈 어머니를 도와 샤워하기, 아침 식사 준비 등의 일상 업무를 도왔습니다. 진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진어는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 진아는 돌봄을 제공하는 어려움을 불평 없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진아의 아버지가 진아 2살 때 가족을 버렸다는 소문이 돌아드나 진아는 자신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론에 집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소문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딸로서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지원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진어는 자신의 초기 수학 능력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지역 대학에 진학하여 수학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경제학 어머니의 추천에 따라 진어는 빠르게 반에서 1등으로 올라갔고 학업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관련 주제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학년이 끝나자 일자리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시간 관리 유연성은 어머니의 증가하는 의학적 필요와 가족의 제한된 재정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진어는 일을 해야 했지만 기업이 추천이나 사전 경험 없이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그녀가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번 생각하라는 어머니의 격려적인 조언에도 불구하고 진아는 취업에 대해 확고했습니다. 시작도 하지 마세요. 엄마 제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을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진아는 단호하게 재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딸의 말에 결의와 결심의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미스 허넨데즈는 진어의 선언을 듣자마자 감정을 감추기 위해 창가로 이동했습니다. 고맙게도 진어의 끈기가 일주일 동안의 강렬한 구직 활동 끝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훈련 인터뷰 진어는 청소부로 고용되었고 전 직원은 해고가 공석의 원인이었습니다. 진어는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무역회사 인사부서에 자신이 경험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처 대학에서 시간제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겸손 그녀는 이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어는 청소부로 일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지만 재정적으로 집에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달러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게다가 사무실이 집과 가까워 통근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진어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그녀는 무역회사의 관리자가 될 예정이었지만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녀에게 청소부라는 직업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흥분과 걱정을 전달했습니다. 진어는 의사가 그녀의 회복에 대해 긍정적이며 치료 비용을 절약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진원은 무역회사의 직장에서 그다지 환영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비난을 받았지만 진원은 감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여성 사무실 직원이 그녀의 기대와 얼마나 다른지에 놀랐습니다. 진원은 그녀의 낡은 옷차림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녀를 놀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원은 예산 제한으로 인해 새 옷보다 어머니의 보살핌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원은 쉽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직업에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자신이 꾸준한 수입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보다 이 직업을 얻는 것과 더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일했고 그 결과 사무실은 곧 마지막 청소부 아줌마가 떠난 완벽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초소와 사무실 출입 계단 청소를 포함한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여성은 방 청소부터 식물에 물 주기, 방치된 창문 닫기까지 모든 일을 관리했으며 때로는 햄스터 유언장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진원은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의 이사인 애덤 탐프선이 진어가 사무실을 흠잡을 데 없이 유지하기 위해 쏟은 노력을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녀의 노력을 알아차리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의 적은 급여에 보너스를 추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진어의 전생애가 그녀의 어머니를 돕는 데 헌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어는 첫 월급으로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새 옷을 구입했으며 어머니의 의사가 허넨데즈 부인에게 전달한 추천 절차를 위해 돈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딸의 성숙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지만 어머니의 회복이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아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학문적 목표를 계속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번영하는 재무 책임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진어는 아침에 사무실을 청소하고 다음 날 사무실이 흠집 하나 없는지 확인하는 일과 같은 일상 생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어는 일을 마치기 위해 늦게까지 머물렀고 애덤 탐프선이 회사의 이사이기도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그는 직장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개 출장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지나는 절반만 닫혀있는 원장 사무실 문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을 때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니,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 문서에는 애덤 탐프선 감독이 잠시 듣고 문 쪽으로 다가가면서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젊은 하녀는 부드럽게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탐프선 선생님, 조용히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진어가 허넨데즈 부인에게 당신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물었습니다. 경제학 전문가이거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친척이라면 여기서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후에도 그 남자는 한숨을 쉬며 무시하며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진아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그의 발언을 무시하고 이 보고서를 좀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그 내용에 집중된 자료에 몸을 기대고 각 페이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문제의 근원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통해 충격을 받은 미드웨이 이사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케이맨 제도에 기반을 둔 기업의 계정에 대한 이러한 특이한 거래에 있습니다. 충격의 순간이 있은 후 바로 저기를 보세요. 아담 톰스는 웃으며 맙서사, 당신 말이 맞지만 미스 에르난데스가 어때요? 이 모든 것을 아시나요? 진아는 자신이 인근 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3학년이라는 사실을 폭로했으며 청소직을 수락한 동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진아의 폭로로 기업 내 금융범죄에 연루된 범죄 조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석 회계사, 몇 명의 관리자와 부국장이 참석했습니다. 탐프선이 이사회에서 진어 허넨데즈를 영업부서의 새 책임자로 소개했을 때 진어의 도움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증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 직원들은 마침내 그녀의 재능을 인정받았고 당연히 아무도 감히 그녀를 놀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올 때마다 입구 경비원들은 정중하게 일어나 새 부서장을 환영했습니다.
진아는 큰 상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경력 승진과 함께 급여도 인상되어 그녀는 새 직장으로 몇 달 만에 어머니의 수술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회사 이사가 애덤 탐프선이 의도한 허넨데즈 부인의 의료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에게 가장 큰 놀라움은 있었습니다. 직원은 헌신과 선의가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임박한 파산으로부터 회사를 구한 것에 대해 선물을 제공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진어는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그날 밤 그녀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아담 dob슨, 떼덤 다부선은 처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었고 진아와 아담의 로맨스는 직원들의 기쁨을 위해 성대한 결혼식으로 발전했지만 무엇보다 딸의 즐거움을 가장 중요시했던 아만다 에르난데스, 너맨더 허넨데즈, 그중 가장 행복했어요.